손끝에 인내로 다듬은 정제된 은빛. 여성용 장도는 작고 단정하며 양끝이 우아한 곡선으로 유려하게 휘어져 있다. 조각된 매화 문양은 절개와 고결함을 상징했다. 한편 남성의 장도는 크고 당당하며 용 문양을 통해 권세와 위용을 과시하였다. 꾸밈을 즐기던 여성들은 장식성과 재질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장도를 사용하였다. 그 안에는 칼날 대신 거울과 빛, 자 등 여인의 단장을 돕는 갖가지 기물이 들어있었다. 산의 숨결로 닦아낸 맑은 은빛. 조선시대 문헌에는 장도는 주로 몸을 꾸미는 장신구로 인식된다. 왕실의 기록에는 복식의 사치를 금하는 규정과 복식의 격에 맞추어 배용하는 공예품으로 기록된다. 특히 은으로 만든 장도는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특정 신분 이상의 소유물로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분과 위계를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달빛이 식은 듯한 영롱한 은빛. 문헌 속 장도는 칼자루와 칼집을 여러 재질로 꾸며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칼이나 그러한 형태를 본뜬 기물로 정의할 수 있다. 의장용 장도는 본래 은과 금으로 장식한 칼의 형태를 본뜬 기물로서 왕실 행차에 사용되지만 현대에 와서는 칼날을 덧붙이기도 하나 이는 사용을 전제로 한 기능이라기보다 형태적 완결성과 상징성을 보강한 디테일에 가깝다. 형태가 곧 예법이던 그 시절의 공예, 왕실 장도는 여러 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칼자루와 칼집 그리고 장식의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장인이 참여해 제작하였다. 하지만 왕실에서 가래, 즉 혼례나 책봉 같은 경사의식 때 제작하던 장도는 전란의 여파와 사치 금지령으로 인해 점차 그 제작이 중단된다. 1744년 영조 20년을 기준으로 세자와 세자빈을 위한 장도 제작이 공식적으로 멈추게 된다. 칼이 아닌 빛으로 서열을 나누던 시대. 1498년 연산군 4년 은장도는 서민에게만 금할 것이다. 1522년 중종 17년 당상관 외에는 은장도를 쓰지 못하게 하소서. 비단, 염색된 옷감, 주머니끈, 갓끈과 함께 은장도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즉 장도는 이미 몸에 배용하는 장신구, 곧 복식의 일부로 인식된 것. 하지만 은으로 장식한 장도는 그 자체로 사치품, 곧 금지의 대상이었다. 허락받은 자만이 찰 수 있었던 은빛, 그것이 곧 권이었다. 규율 속에 잠긴 고요한 은빛. 은장도는 그 자체로 사치품, 화려한 만큼이나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치의 중심에는 왕실 여성들의 복식이 있었다. 심지어 당위의 색에 따라 배용할 장도의 재질이 세밀히 구분되어 있는데 공작석 장도는 자적 당위에, 밀화 장도는 옥색 당위에, 옥장도는 겹 당위에, 산호나 자만호 장도는 자적 당위에는 배용할 수 없었다. 결국 장도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복식의 질서와 예법을 완성하는 공예품이었다. 크기로 품격을 나누던 정제된 질서의 세계. 예로부터 장도는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세 가지로 나뉘었다. 1481년 성종 12년 중국에 보내던 공납품 목록에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된다. 중형은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소형의 경우 은식 소도자, 대형의 경우 대모 대은장도처럼 이름 앞에 크기를 드러냈다. 이런 분류 방식은 이미 고려시대에도 전해진다. 당시 기록에는 대양도자, 중양도자, 소도자로 나뉘어 있었다. 크기는 달랐지만 그 모두가 장도의 이름 아래 머물렀다. 정철, 바른 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정한 쇠, 칼몸에는 정철을 사용할 것. 1627년 소현세자 가래도강 의계에 강철이 등장한다. 정철을 열과 담금질로 벼린 쇠, 그것이 곧 왕실 장도의 심장이었다. 왕실의 장도는 화려한 장식이기도 했지만 그만큼이나 날에도 신경을 썼다. 겉의 아름다움과 속의 바름 둘 다 놓치지 않았던 것. 장식은 겉에 머물렀고 신념은 속에 깃들었다. 장도는 칼자루와 칼집, 칼날, 장식을 각각 제작하고 이를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작 순서는 어떤 장도를 제작하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나무 장도의 경우 장식을 먼저 제작하고 금속 장도의 경우에는 칼자루와 칼집을 먼저 제작하게 된다. 칼자루와 칼집의 재료는 다양한 재료가 쓰이며 재질에 따라 다루는 법도 달라진다. 형태를 만든 뒤에는 칼몸과 부속품까지 각기 다른 기법으로 정교하게 꾸며진다. 즉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면 장도 제작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복잡한 제작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권위가 허락한 가장 작은 칼 장도.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의 무덤에서는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장도가 출토되었다. 묘제의 성격으로 보아 이러한 장도는 왕이나 귀족 등 상위 계층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에게 칼은 실용을 넘어 신분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이었던 것. 은과 금, 뼈와 뿔, 오칠과 금속이 어우러진 장도는 누가 이 칼을 찾는가로 그 사람의 위치를 드러냈다. 그 짧은 칼 하나에 시대의 질서와 인간의 욕망이 함께 벼려져 있었다.
시대의 미감을 벼린 작은 칼 장도. 10세기 요대 벽화에서는 장도를 배용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장도는 요대와 같은 북방 세력 소형 칼과 유사성이 제기되지만 고려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려 장도는 가운데가 볼록하며 양끝이 얇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곡선의 형태를 지니기에 외형만 보자면 실전보다는 장식에 더 가깝다. 또한 칼과 붓을 겸한 붓장도는 호신용과 문인의 도구라는 두 기능을 함께 지닌 복합적 형태로 제작되었다. 실용과 장식, 그 사이에 태어난 고려의 장도는 시대의 미감과 정신을 함께 담아낸 칼이었다. 1466년 함경도 회령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낸 한 무신이 있었다. 세조는 그의 공을 인정해 직접 한자루에 장도를 내려준다. 그 무신의 이름은 장말손. 다만 그가 받은 장도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칼집에는 구멍이 2개, 입구는 넓고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독특한 구조. 그렇다면 그 부속 역시 당연히 위는 넓고 아래로 갈수록 길고 가늘었을 터. 그렇다. 세조가 장말손에게 내린 하사품은 장식용을 넘어 철저하게 조선식 기능을 갖춘 왕이 선택한 실전형 의장의 칼, 첨자도였다. 조선 왕실의 결혼식, 즉 가례, 그 화려한 의식 안에는 왜 장도가 사라졌는가라는 묘한 기록이 남아있다. 1602년 임모광후 가례, 일부 목록을 감처리하면서 장도도 함께 제외된다. 1638년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 병자호란 직후였기에 장도는 또 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숙종 때에 이르러 왕과 왕후의 가례에서는 장도가 계속 빠지게 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다. 세자와 왕자에게만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상하장도, 삼병도자가 계속 지급되었다. 그리고 1744년 장조 헌경왕후의 가례에서 결정적인 문구가 등장한다. 개해년에 없앴다. 이 기록을 기점으로 왕실 가례용 장도는 완전히 사라진다. 전란, 경제난, 그리고 영조의 강력한 검약 정책, 화려한 궁중공예는 줄어들었고 장도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퇴장했다.